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는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별하고 본능적 욕망의 덩어리인 이드, 양심과 도덕을 관장하는 초자아, 그리고 현실 판단을 담당하는 자아, 이렇게 세 가지 장치로 구분합니다. 이드에게 논리와 도덕은 중요하지 않고 동물적으로 자신의 본능적 욕구와 쾌락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초자아는 사회의 도덕,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벌주기도 칭찬해주기도 합니다. 자아는 이드의 욕구와 초자아의 양심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내부 세계에서 합의된 내용을 외부 세계와 다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현실 판단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드, 자아, 초자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자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제 기능을 차려주면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순조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의 경우 정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행정부인 자아와 사법부인 초자아가 너무 약해서 충동적인 이드가 날뛰고 마치 깡패와 범죄자들을 통제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 욕구와 충동을 위해 사회적 규범이나 룰을 무시하고 남을 괴롭히는 인격장애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인 초자아의 경찰력이 너무 커지고 국민들의 본능적 여론을 지나치게 억압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짓밟히는 서늘한 군부 독재를 맞이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내 욕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나 사회가 시키는 대로만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내부 여론을 묵살하다 보면 내 감정과 욕구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되죠. 내부에서 시위가 있을 때마다 무력으로 진압하고 주동자를 연행에 투옥시키고 비밀 경찰을 만들어 서로를 감시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의 외침이 억압의 틈을 뚫고 마구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 터져나오는 것들이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ADHD, 수면장애 같은 증상입니다. 정신병은 크게 신경증과 정신증 두 가지로 나뉘어요.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해리성장애 같은 질병은 보통 정신증으로 분류되고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수면장애, 섭식장애 같은 질병은 신경증으로 분류됩니다. 왜 같은 정신병인데 이렇게 나눌까요? 신경증과 정신증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현실 판단력입니다. 신경증 환자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겪는 우울과 불안, 강박적 생각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정신증 환자는 현실을 구분하기 어렵죠. 자기가 경험하는 망상이나 환각 같은 걸 실제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걸 알면 신경증이고 모르면 정신증이라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신경증 상태는 그래도 자아라는 행정부가 아직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과 초자아의 경찰력이 항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신병은 행정부를 비롯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세력이 마구 날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환자는 이미 오랫동안 독재 정치를 해왔기에 자기 내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여론을 캐내어서 이에 귀를 기울이죠. 이렇게 해서 환자도 자기 마음속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감정과 욕구를 포착해서 치료자에게 보고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억압해오던 여론이 의식의 표면에 접근해오면 환자는 불안을 느껴요. 창피하다, 두렵다, 이런 소리를 하면 치료자가 나를 나쁜 놈으로 보지 않을까? 모자란 인간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독재 수단이 다시금 여론 청취의 길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치료자는 환자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다고 해도 동요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때는 그렇게밖에 도리가 없었을 거라 이렇게 이해해주고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치료자의 이러한 태도로 환자는 점점 마음속 독재 시스템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되고요. 마음 구석구석에 억압되어 있는 여론을 다 털어내놓고 못나고 부끄럽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수용하게 되면 마음이 통일되고 병 증상은 사라지고 또다시 독재 정치를 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사법제도와 경찰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도 시시각각 생기는 욕구와 충동을 일일이 검토하고 실현할 수 없기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도 다소 억압과 통제 수단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의 일들로 계속 바쁘게 살게 되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 마음속 여론을 들을 기회를 갖지 않으면 억압 체제가 강화되고 여론의 소재를 점점 모르게 됩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일기쓰기, 산책, 명상 등 내부 세계의 여론을 들을 기회를 마련해서 중요한 욕구와 감정에 귀를 기울여 민주주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현실에서도 민주주의를 신봉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자신을 억압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더러 남도 억압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동식 박사님과 제자분의 대화를 짧게 봐주어봤어요. 선생님, 정신장애가 무엇입니까? 환자는 얼어붙은 땅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는 느끼지 못하고 얼어붙어서 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정신장애야.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됩니까? 치료자가 봄을 가져다 주면 얼어붙어 있던 환자의 마음이 풀리고 싹이 터서 꽃을 피우게 되듯이 치료가 되는 거야. 봄을 가져다 준다는 건 무슨 뜻인데요? 봄은 자비심이야. 치료자가 옆에 같이 있어주는데 치료자에게서 자비심이 느껴지면 환자가 스스로 변한다고. 저도 우울, 불안, 강박 등을 겪으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심리 상담을 1년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번뜩이는 지적 통찰력이나 상담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냥 제 옆에 있어주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스스로 열등하고 이상하다고 여기는 모습들에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동식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줌으로써 마음이 편해지고 든든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뭘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거든. 자기를 이해해주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치료 장면에서도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있는, 그게 치료적 동맹이지. 마음속에 묻어두고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살던 욕구와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의식에 대해놓고 나왔다가는 큰 불안을 야기할 것 같아 초자아가 지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녀석들을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방에 따뜻한 음료와 함께 따스한 말투로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냐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녀석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들어주었고요.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최선을 다한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건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는, 이런 감정을 가졌다가는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두려움, 남에게 사랑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의존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 사랑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부분에서 저에겐 용기가 필요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용기뿐입니다. 용기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오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힘으로,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야만 했어요. 내가 남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한 것들을 꺼내놓고 보여줘도 괜찮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랑을요. 배고픈데 밥 안 먹고 굶으라고 할 순 없죠. 만족과 긍정 경험의 누적만이 그러한 믿음의 초석을 깔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왔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느꼈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지 않고 의존하고 너무 많이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힘과 용기. 그렇게 자신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제 마음에서 느끼는 것과 제가 행동하는 게 점차 일치되어 갔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만 했지만 못하고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과 행동 일치가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정리해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권 분립을 이루어 균형을 이루듯 나의 욕구, 양심, 현실 판단력, 이 세 가지 힘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이드가 지배하게 되면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 행동만을 일삼게 되고, 초자아가 지배하게 되면 내 욕구를 모두 억압하고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동식 선생님은 이런 증상을 양심 비대증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아직 자아가 무너지지 않아 현실 판단이 가능한 상태를 신경증이라고 했었죠. 신경증 상태에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과 욕구를 비판하지 않고 따뜻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바깥 세상을 살아가기도 바쁘지만 틈틈이 자기 내면 세상과의 시간도 보내며 마음의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